성탄절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면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확진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931명으로 잠시 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200명 넘게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감염자 수가 800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네, 전수검사가 너무 늦어진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감염이 퍼진 데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교정시설들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강버들 기자입니다. 3차 전수검사에서 확진된 수용자 233명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의 감염자는 모두 748명입니다. 이 중 수용자는 727명으로 전체의 30%가 확진됐습니다. 적정 인원보다 400명이나 많이 수용돼 기본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안일한 초기 대응은 위험을 더 키웠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직원들이 먼저 잇따라 확진됐지만 이달 14일 수용자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수용자 전수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전수검사를 거듭할 때마다 이전에 음성이었다가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도 추가 확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확진 수용자 345명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어제 이감됐습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지 우려가 큽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를 통한 집단 내의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확진된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포함해 밤 9시까지 전국에서 931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지난 한 주 평균적으로 매일 1,048명의 환자가 나왔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8%에 이르는 등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됐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타고 온 비행기 안에서도 추가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다른 승객과 승무원 등 74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승무원 1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30, 40대 어른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이 지난 22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살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열이 났습니다.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체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확진 직후 곧바로 격리시설로 갔기 때문에 추가 노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내에서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승한 그 승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역과 방역 체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승무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3일 영국에서 들어온 80대가 숨졌습니다. 같이 들어온 다른 가족 3명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선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못 오게 하는 걸 일주일 더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까지입니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끝날 때 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2번의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검체는 모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합니다.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도 내국인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 면제서 발급제한 기간을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합니다.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특히 강한 전파력이 치명적입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최고 70%가량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더 짧은 시간에 감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일단 감염되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지병을 가진 고령층에 보다 철저한 대비와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중혁 기자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기존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전파력입니다. 만약에 이 전파력이 큰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영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전파력을 높일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전파력은 1.4배에서 1.7배가 강합니다. 확진자 한 명이 전파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대 0.4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로는 확진자 한 명이 1.11명에게 전파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1.51명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치명률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더라도 강한 전파력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영향이 작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절대적인 환자 수가 많고 사망하시게 되는 분도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방역의 조치가 적용이 되더라도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의 대응 수준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파력이 커지면 취약한 건 고령층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134명이 숨졌습니다. 2주 전에는 81명, 3주 전에는 38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병상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한데도 여전히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무시하고 정부와 의료진, 대다수 국민들의 힘겨운 사투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유흥업소들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연주광 기자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말 분위기를 내고 있어야 할 그럴 시기입니다. 지금은 꺼진 간판들이 대부분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좀처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진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몰래 영업을 이어가며 올해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가 확인해봤습니다. 취재진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흥업소가 손님을 골라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유흥사설 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손님들을 얻고 있고요. 단속이 아주 심할 때는 기존 단골 위주로만. 제보자가 지목한 사이트엔 광고가 넘칩니다. 코로나19 특별 할인을 해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유흥업소는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영업하시나요? 네, 형님 혹시 명함 같은 거 인증 좀 필요한데. 명함이요? 같은 거. 단속 때문인지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곳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정된 장소를 보내주고 일단 여기서 만나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을 마중 나온 남성. 숙박시설로 들어가더니 지하로 내려갑니다. 맨날 룸하던 곳이라 지금은 룸은 내려가자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명부 작성도 열을 재지도 않습니다. 설명해 드릴 때는 이제 맥주, 안주, 모자 나오시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제 인당 18만 원씩. 숙박업소 지하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들어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몰고 와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리를 뜨며 매일 하냐고 묻자 매일 하시나 보네 그래도. 제가 매일 연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전화 주시는 게 제일 확실하죠. 빠져나온 취재진에게 접근하는 한 남성. 수동할 때가 아예 없어요. 가고 큰일 나요. 가다가 사장님들도 걸려요. 코로나 걸리고? 아니 위험하다고 단속까지 걸려버려요. 성매매를 권합니다. 9시에 이제 다 마감을 다 하잖아요. 시간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오는 손님들 엄청 많아요. 거리에서도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경찰과 해당 업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출동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현장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하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얘네들이 이걸 다 막았네. 문도 잠궜습니다. 홀 만들었네. 안에 있다는 거 확인돼? 무작정 짤 수는 없지.
통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취한 사람들이 내립니다. 실수로 올라온 손님입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를 이용했던 고객들이 올라와서 진술서를 쓰는 상황입니다.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유흥업소를 이용하면 손님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게 확인되자 경찰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아저씨 불 켜요. 아저씨 불 켜요. 야 이쪽. 그거 잡아. 불이 꺼진 곳에서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여럿이 먹고 마시던 흔적이 남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문을 따고 들어온 현장입니다. 이렇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파티를 했던 것 같은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거칠게 저항하는 한 남성. 여자 바꾸라고. 아니 여자 바꾸라고. 나를 X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놓고 담배도 피웁니다. 경찰은 이날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업주와 손님 10명을 입건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며칠 했어요?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이 계속되지만 현장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증상으로 역학 조사를 해도 불법업소에 다녀온 걸 숨기려 해 추적이 어렵습니다. 문 닫고 비밀리에 장사하는데 명부를 어떻게 쓰나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때 마스크 쓰고 놀지는 않잖아요. 오늘도 선별진료소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는 지금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밤을 지샌 이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예 가지 않으려는 마음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전 세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이미 상륙했을 것이라는 미 보건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변이 바이러스 역시 기존 백신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자존심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지로어 차관보가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퍼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Well, we don't have proof that it's here, but we do suspect that it is likely here, given the global interconnectedness. 아직 널리 퍼진 건 아니겠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증상이 더 심각하진 않을 거라며 지금 백신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가 주로 미국 대사에게 자국이 만든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맞으라고 권유했지만 사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이미 2가지 미국 백신이 승인된 만큼 러시아인을 위한 백신을 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설리번 대사 본인도 백신보다는 러시아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들을 풀어주는 게 더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에 이어 5번째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도 계약을 맺은 노바백스 백신의 최종 결과는 내년 1분기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국 소식도 오늘 하나 있는데요. 올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우한 지역의 상황을 영상 등으로 담아서 전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구금되거나 실종 상태인데 한 시민 기자에게 중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4년 징역형인데 유엔에서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에 병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컴컴한 밤인데도 화장장 건물은 불이 밝게 켜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 출입을 통제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모습을 시민기자 장전이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들입니다. 상하이 푸둥싱골 인민법원은 어제 공중소란 혐의로 장장 기자한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중소란을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킬 때 주로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천추수동 우한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되거나 실종된 가운데 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전직 변호사이기도 한 37살 장자는 지난 2월 우한의 코로나 전면 실태를 취재하면서 당국이 주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자는 지난 5월부터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는데 중국 당국은 거짓 정보를 유포할 혐의로 장자를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자의 변호인은 감옥에서 장자이 단식 투쟁을 하자 당국이 위까지 관을 삼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은 장자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단식하면서 저항하겠다고 지난주에 말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사무소는 장자한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현재 그녀의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기업과 또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자면서 발의된 중대재해법, 오늘 국회에서 심사가 이어지는데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대부분의 조항에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정부 책임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하던 어제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18일째입니다. 이분들께서 처리 시한으로 정한 2020년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기존 발의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부안은 우선 유예 범위를 넓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2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에 상한선을 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도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인데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또 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빠졌습니다. 쟁점이 됐던 대부분에서 경영계 요구가 많이 반영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법안 후퇴 기류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온 만큼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바뀐 우리 일상 모습 가운데 하나가 집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배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고 공정위 요구대로 2위 요기요를 팔기로 한 독일 업체의 결정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매물로 나오게 된 요기요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독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포기하고 배달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승인하면서 붙인 조건 때문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가진 2위 배달앱 요기요의 지분을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겁니다. 공정위가 특정 사업 부분을 모두 팔라는 조건을 제시한 건 이례적입니다. 공룡 배달앱이 등장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수수료와 할인 경쟁 등이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감소와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은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99%가 넘습니다. 1년 전 딜리버리 히어로가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 지분 88%를 4조 원대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독과점 논란이 계속된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 할인을 더 많이 해줬던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한 달에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2,700만 명.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요기요를 어느 기업이 가져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일제강점기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인데요. 이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압류명령 효력이 오늘 자정을기해서 생겼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압류명령 효력을 갖게 됐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이 한국 내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4명인데요. 채권액은 총 8억 400만 원가량입니다. 압류 명령 결정문 총 4건 중에 오늘 이 2건의 효력이 발생했고 내일 0시부터 나머지 2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압류 명령과 매각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압류가 가능해진 것이고 매각 명령은 이미 지난달 10일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이 난 뒤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주한미군이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의료진을 포함해서 필수 인력부터 맡게 되는데 그 한국군 병사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주한미군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접종을 시작합니다. 초기 백신 접종 대상자는 경기도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그리고 군산기지의 의료 종사자, 응급의료요원 등인데요. 백신 접종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접종받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주한미군 측은 미국 국방부에서 계획한 초기 접종 분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서도 정확한 공급량은 보안상 문제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 카투사에 대해서도 희망 여부에 따라서 백신 투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에서 카투사 병사 접종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